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이라면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았던 경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나 위가 안 좋나?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 질환 중에서도 위험이 흔해서일까요?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지속되면 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기 진단 그리고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현대인의 국민 질병, 위염입니다. 스트레스와 피로, 바쁜 삶을 이어가는 현대인들. 이들 중 대다수가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럴 때 의심해야 하는 우리 신체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위인데요. 식도와 소장 사이에 위치한 위는 J자 모양의 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위에 생기는 가장 흔한 병이 바로 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위염입니다. 우리의 위는 입술이나 입안 조직처럼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점막에 감염이나 손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 상태를 위염이라고 부릅니다. 소화불량, 복부 불쾌감, 속쓰림의 가벼운 증상부터 극심한 복통, 구토, 두통, 발열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한국인의 위장병, 위염.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위염입니다. 위장 질환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흔한 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위염이 어떤 질환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의는 내리고 가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염 어떤 질환인가요? 위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 점막에 염증 세포가 침입된 상태를 우리가 위염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급성 위염, 아니 만성 위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조직학적 소견이나 해부학적 소견으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내시경 소견을 가지고 많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비후성 위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에게 만성 위염이 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도 좀 여쭤볼까요? 사실은 이제 만성 위염이 많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랑 관계가 있는데요. 균이죠? 네네.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거는 이제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사는 나선형균입니다. 우리 정확하게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헬리코박터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동기에 감염이 돼서 네. 이제 만성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이제 식생활 중에 맵고 짠 게 있죠. 특히나 그 짠 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밀가루 음식 또는 이제 만성적인 음주나 흡연 같은 것들이 만성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성 위염이 혹시 위암 같은 그런 다른 질환으로 더 무서운 질환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 위염에서 우리 위암이 발생한다는 유명한 가설이 있습니다. 코레아의 가설이라는 건데요. 정상 위 점막에 우리가 헬리코박터균, 소금, 그리고 세균 과정식이나 아니면 이제 발암인자들이 순차적으로 접촉해서 네. 정상 위 점막이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을 거쳐서 암이 된다는 그런 가설인데요. 실제로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같은 경우에는 위암 발병률이 정상 점막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위염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위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염에 걸린다고 해서 꼭 위암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상표화생인데요. 네. 장상표화생이라는 것은 이제 위축성 위염이 오래 진행되게 되면 정상 위 점막에 탈락되고 그 자리에 장세포와 비슷한 세포들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런 장상표화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장형 위암의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보통 10배에서 11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덜 짜게 먹고 또 내시경도 다른 분보다 더 촘촘하게 받으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증상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앞서서 증상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위염이 큰 증상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위염에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네. 것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위염이라고 했을 때 만성위염은 거의 증상이 없고요.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소화불량 정도 증상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급성위염인데요. 급성위염이 생기면 이 오목가슴 밑에 우리가 뭔가 통증이 있거나 쓰림이 있거나 아니면은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가스 차는 증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이제 특히나 식후에 또는 새벽에 공복에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병원을 찾는 질환 1위가 감기. 그 다음이 바로 위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장에 걸리는 감기라고 불리는 위염은 전 국민 10명 중 1명은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될 만큼 흔한 질병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위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46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환자가 276만 9천여 명으로 남성 환자 189만여 명보다 46%가량 더 많았고요. 여성 환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50대 중년 여성 환자가 53만 2천여 명으로 성별, 연령대별 구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8년 17만 7천여 명에서 2020년 21만 2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위축성 위염을 앓게 될 경우 정상적인 위장에 비해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염, 너무나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속설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정확하게 파헤치고 가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속쓰림이 심할 때 우유가 좋다. 맞아요. 이렇게 사실 우유 딱 마시면 위가 싹 그 보호막이 씌워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진실일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해군요. 네.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특히 술 마시기 전에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면 우유가 이제 위 점막을 이렇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우리가 우유는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유를 먹으면 어느 정도 위산이 약간 중화되기도 하고 또 위산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게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유에는 이제 과량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칼슘이 위산 분비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쓰림이 심할 때는 그러면 우유 말고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위염을 방치하면 위궤양이 된다. 앞서서 위염을 방치하면 위암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단계로 위궤양이 될 수도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확인해 주십시오. 요거는 세모 정도 되겠습니다. 세모, 그럴 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위염을 방치한다고 해서 위궤양이 되지는 않고요. 네. 위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위궤양이 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위는 크게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일 안쪽에 있는 점막층에 염증이 생긴 게 이제 위염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위염을 일으킨 여러 가지 인자들, 스트레스라든지 불규칙한 식이라든지 아니면 진통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노출되게 되면 점막층의 손상을 넘어서 점막 하층까지 손상이 되고 더 깊숙이. 네, 깊숙이 손상이 되고 그 손상된 상태를 우리가 위궤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염을 단순히 놔둔다고 위궤양을 가진 않지만 네. 위염을 유발했던 요인들을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염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을 반드시 교정을 해야겠군요. 네, 그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빈속에 비타민 C를 먹으면 위염에 걸린다. 사실 빈속에 비타민 C 먹으면 쓰리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위염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네네. 아, 우리가 이제 예전에 비타민 C를 먹으면 위염과 위궤양을 예방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그 뒤로 네. 이제 비타민 C를 자주 먹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네네. 사실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약간 속쓰림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 있지만 위염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타민들은 우리가 위염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는 위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발암인자들을 생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먹는 것 자체는 위염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비타민 C를 뭐 고용량을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그 이유가 그때 필요한 비타민 C 정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과일이나 채소에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비타민 C 효과를 위해서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분비해서 위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복통과 설사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비타민 C를 드시는 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 항목 세모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염에 안 걸린 분들이 물론 있겠죠. 네.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흔하게 위험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 정보, 물론 옳은 정보도 있겠지만 틀린 지식도 있겠죠. 이것들 너무 믿으시면 오히려 병 키우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분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평소 잦은 속쓰림 증상이 있었던 30대 환자.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며칠 전부터 이제 속이 좀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좀 신물도 올라오는 것 같고 해서 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보기엔 내시경 한번 받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 조영술이나 CT 같은 거로도 위에 있는 큰 병변들, 큰 위궤양이나 종양 등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막에 생긴 미세한 병변을 관찰하고 진단하는 데는 내시경이 가장 정확하고요. 또 내시경은 진행하면서 이상 소견이 보였을 때 바로 조직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오늘 검사한 건데요. 위 전전부라고 하는 아랫부분에 이렇게 발적도 있고, 그다음에 하얗게 된 부분은 약간 위축성 변화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급성 위염에 합당한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위염에 관련된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 그래야 가장 중요한데요. 약물 치료로는 위산 분비 억제제와 점막 보호제, 위장 운동 개선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성 위염 환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현재 국가 위암 검진에 따르면 우리가 2년마다 40대 이상에서는 2년마다 위내시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2년마다 내시경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직계가족에 위암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장상피화생이 있거나 아니면 광범위한 위축성 위염이 있는 위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내시경 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온에어 닥터스, 자, 위염과 관련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지원 과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한 가지 키워드를 꼽아보는 시간이죠. 닥터스 픽입니다. 자, 위염과 관련해서 김지원 과장이 꼽아주신 닥터스 픽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닥터스 픽은 습관입니다. 습관, 예측이 되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진통제를 과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위염이 자주 재발하고 그래서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위염 재발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치료할 때 이런 습관이 잘 들어있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를 해도 위염이 쉽게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좋은 습관 유지하는 거 좋은데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네, 네, 네.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걸리지 않았어도 사실 이걸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방법 있으면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적게 먹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튀긴 음식 이런 걸 좀 주의하시고요. 또 카페인이나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을 먹는 거를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진통제라든지 과도한 음주 또 흡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항목들 기억에 머물지 않고 그 실천하는 것까지 행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전국의 많은 환자분들께 당부한 말씀 좀 남겨주세요. 위염은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자주 재발하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한다면 평생 건강한 위를 가지고 즐겁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재발이 잦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고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에 좋은 음식들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에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 습관들 꼭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지원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 건강에는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삼시세끼 꼬박 챙겨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배고프지 않으면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 먹기 시작한 지가 불과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시세끼 꼭 챙겨 먹어야 하는가라는 강박보다는 일정한 양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 위 건강을 지키는 길 아닐까요?